아침에 매일경제의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실망입니다. 어떤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 글쎄요, 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키워드로 실망 인용해서 제시됐습니다. 자,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이 몇 가지 준비되는데요. 우선 어제 있었던 한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이해찬 전 대표죠. 민주당의 전 대표인데 최근에 책을 발간했습니다. 회고록 형태인데 대화체 회고록인데요. 어제 그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년 금방 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5년이 금방 간다. 지금 윤석열 정부 5년을 얘기하는 거였죠. 과거에 20년 집권론을 꺼내 들었는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또 한 것 같다. 이렇게 이 기사는 좀 적었죠. 회고록 출판 기념회인데 선거는 이길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좀 사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지금 상임 고문입니다. 어제 좀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그리고 특히 이 회고록에서는요,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뭐 이런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극찬을 써놓은 책이라서 또 한번 소개가 됐었거든요, 과거에. 또 어제 출판 기념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요 기사 제목으로 다뤄진 내용, 요 내용 영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그 엄마가 한숨을 쉬고 자기하고 애틋하게 잘 놀아주도 않고 그러니까 애가 눈치를 채가지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5년 금방 가. 아이고 우리가 박정희도 이겼는데 전두환 7년을 못 이기겠느냐. 그렇게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믿고 함께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이 대거 많이 참석하셨어요. 출판기회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민주당의 의원과 당원들 향해서 뭐 자신감을 가져라. 대선에 졌지만 끝난 게 아니다. 5년 금방 간다. 우리 과거에 기다리고 다 했잖아요. 뭐 이런 거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마 한 말 같긴 한데요. 자, 중요한 거는 5년이 지난 뒤에 민주당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되니까요. 자, 박상학 의원님. 5년 금방 간다고 했습니다. 전제 깔겠습니다. 금방 갑니다, 5년이. 그러면 그 뒤에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오겠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지금 모습으로 가능한가? 과연 민주당은 대선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었는가? 이 질문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저 기사에도 보면 선거 이길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예. 나왔는데 5년의 시간이 갑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국민들이 선택할 시간이 대선이 또 옵니다. 다가오겠죠. 예. 그만큼 시간도 빠르지만 그 시간이 빠른 만큼 준비도 더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질책하시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책의 의미가 담겼다고. 거기에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고록을 다 보진 못했는데 예. 회고록을 보면 그 이해찬 대표가 처음 정치권에서 들어왔던 대목부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에 정말 타자 한번 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당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를 잡아나가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선거를 치렀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가는데 예. 그만큼 그런 준비들을 잘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시간이 빨리 가니까 너희들이 민주당이 5년 뒤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 그냥 버티면 된다 이 뜻은 그런 아니라는 전혀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은 빨리 가는 만큼 그만큼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선택받기 어렵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 준비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으로 예.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 지금 뭐 우리 새로 당 대표가 되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예. 여러 가지 뭐 우리 민생의 제안들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대응하고 예.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추진해가는 게 저희 민주당의 모습이고요. 예.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5년 뒤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아젠다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 민주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개발 예. 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좀 선보이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지금의
사회와 5년 뒤의 사회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시대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최근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옆에 연설했던 기본사회에 예. 대한 아젠다의 역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조금 더 정치하지 못했다면 예. 더 정치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들 저는 그게 지난번에 우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기본사회였던 예. 이재명 대표 연설과 정진석 대표의 정말 그 좀 터무니없는 연설에 아주 비교가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하나 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얘기는 어떤 희망을 주지만 질책도 담겨 있다. 뭔가 준비하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뭔가 방향을 잡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박상혁 의원께서 강조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신상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내용을 좀 좁혀보면 여전히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수사 상황인 거죠. 그리고 수사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